몸무게는 분명히 빠진 것 같은데 모태는 그대로고 군살도 그대로고 탄력이 정말 1도 없어서 주변에서 아무도 못 알아본다면 나 살 빠진 게 맞나?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JJ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이어트 성공! 진짜 살이 빠져서 몸무게가 줄어든 것과 살은 안 빠졌는데 몸무게만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진짜로 살이 빠진 것도 아닌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식사량을 다시 늘리고 운동을 그만두면 원래보다 더 지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다이어트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어떤 상황이 진짜 살 빠짐인지, 가짜 살 빠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살이 빠지는 진짜 신호. 첫 번째, 사이즈 변화. 몸무게가 빠졌다면 사이즈를 체크해보세요. 살이 빠지지 않고 수분량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은 증감하기도 해요. 보통 다이어트를 처음에 시작하면 식단과 운동을 함께 해요. 이 외식을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바나나, 고구마, 야채 등을 함께 섭취하면서 칼륨의 섭취는 늘어날 거예요. 이러면서 체내에 있는 나트륨은 조금씩 배출이 되고 추가적으로 운동을 통해서도 수분이 배출됩니다. 특히 다이어트는 시작 첫 1개월간은 수분 감량이 많은 시기이죠. 빠른 경우에는 일주일만 해도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하지만 이것을 100% 그 킬로그램만큼의 체지방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초반에는 이 대사의 활성화와 음식의 변화로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 체킹이 필요하죠. 한 달여간 다이어트를 해서 한 3kg를 뺐으니까 나의 목표 체중까지는 한 1에서 2kg 정도 남았고 앞으로 한 보름만 다이어트하면 곧 끝나니까 오늘은 외식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외식 이후에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서 첫 3kg 이후로는 더디게 감량이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다이어트 방법을 극단적인 것으로 바꾸기까지 하죠. 그래서 자꾸만 요요, 정체기 등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수분이 잠시 빠져나갔던 것을 살이 빠졌다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살이 빠졌다면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사이즈가 함께 줄어들었을 거예요. 일부 특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줄어들었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이즈가 그대로임에도 살이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무게 그리고 사이즈, 스킨 상태를 함께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체지방은 그대로 두고 근육만 빠져나가서 사이즈가 줄어든 나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살이 빠졌다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것이, 사실 사이즈는 아주 소량 줄어들고 탄력은 더 떨어지고 지방의 느낌이 강해지면서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단단해져요. 몸무게가 줄었지만 사이즈 변화가 없었다면 살이 빠지는 진짜 신호. 스킨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근육과 지방은 부피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이 1 빠져나가고 근육이 1 생성되었다면 몇몇 부위는 부위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이즈 변화가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근육이 많아지고 지방층은 얇아지면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피부가 매끈해지기도 하며 더 말캉하고 부드러워져요. 모세혈관이 발달하며 세포대사가 활성화되고 조금 더 피부 위로 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운동 시에 발열감이 느껴지죠. 이런 스킨의 변화는 정말로 살이 빠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던 체지방이 빠지면서 주변에 눌려있던 모세혈관들이 다시 순환하게 되고 혈액을 통해서 여러가지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속으로 공급되면서 콜라겐이 생성, 탄력이 재건 등등의 효과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쉽게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짠! 살이 빠지는 진짜 신호. 두 번째 신호, 뱃살 변화. 내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고 있고 분살, 체지방이 잘 감량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궁금해! 바로 지방 두께의 변화예요. 체지방은 전체적으로 감량이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전체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이 빠진 것이라면 내 손에 잡히는 이 지방의 두께는 점점 얇아져야 하고 안쪽에 있는 근육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야 해요.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복부입니다.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살이 빠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복부예요. 속근육들의 기능이 살아나고 속근육이 장기를 눌러주는 힘이 커지면 체지방이 실제로 감량되지 않더라도 사이즈는 크게 줄어들어요. 오히려 체지방 1kg가 줄어들어서 감량이 되는 복부 사이즈보다 속근육의 기능 향상과 근력의 향상으로 인해 줄어드는 복부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체지방이 얼마나 잘 빠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줄자로 재는 복부 사이즈가 아니라 지방 두께를 테스트해봐야 해요. 앞,
옆부분을 손으로 최대한 잡아서 그 두께를 가늠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인데 객관적인 수치를 남길 수 있는 도구도 있어요. 이 복부 두께는 처음에는 두껍고 근육층과 잘 분리조차 되지 않게 뭔가 딱딱하게 잡힐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몽글몽글하게 부드러워지는데 그 경우 체지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이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더 감량이 되면 전체적인 잡히는 부위의 부피가 줄어들고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면 가죽이 근육 위에 최소한의 지방만 남기고 붙어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복근의 모양도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내 스킨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부의 지방 자체가 얇아지지 않는다면 실제 체지방이 의미 있게 빠지고 있을 확률은 적어요. 5kg를 감량하더라도 순수 체지방을 군살 위주로만 5kg 감량하는 것, 체지방이지만 가슴과 엉덩이 위주로 5kg를 감량하는 것, 체지방과 근육을 섞어서 5kg 감량하는 것, 근육만 5kg을 감량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아주 다른 바디 쉐이핑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식단과 운동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체중 감량이나 복부 스킨의 얇아짐이 없는 체지방의 감량, 이것들은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도 도달할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플랜을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칼로리 제한 식단, 즉 하루 중에 두유와 바나나만으로 끼니를 연명한다든지, 운동은 거의 하지 않거나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한다든지, 운동을 할 때 제대로 근육을 사용하면서 운동하지 않고 저강도의 컨디셔닝 위주로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체지방이 빠지는, 그것도 엉덩이, 가슴, 얼굴만이 아닌 전체적인 군살이 제대로 빠지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근손실을 막아주고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주고 유무선소 운동으로 모세혈관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았던 체질일수록 체지방을 감량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체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가벼움을 느끼는 동시에 상당한 피곤함과 컨디션의 다운도 함께 느낄 거예요. 여기에 단순히 체지방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 근육을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함께 병행이 된다면 많은 확률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몸의 신호를 느끼게 돼요. 단순히 체중이 줄어들어서 조금 가볍고 활력이 도는 느낌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JJ 같은 경우 진짜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이런 기간에는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이 동반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운동시간 이후에는 정말 많이 피곤하고 뇌염이 생기거나 감기나 염증성 질환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할 때에는 꼭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권장하게 되었죠. 우리가 살이 빠진다 해서 이 살은 체지방을 의미하겠죠. 근육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대사 또한 떨어져요. 무엇보다도 탄수화물을 저장해놓는 창고인 근육이 줄어들게 된다면 먹은 탄수화물을 안전하게 저장하지 못하고 혈중에 떠도는 잉여 탄수화물이 많아지면서 체지방이 될 확률도 높아지죠. 그런가 하면 엉덩이나 어깨 등의 근육이 빠지게 되면 볼륨이 사라지고 머리는 커 보이고 허리는 두꺼워 보이고 밋밋한 체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근육이 건강 그리고 외형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보니 보통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근육이 많이 손실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특히 힙업, 볼륨이 목적인 경우 더더욱 근육이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이 빼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내 몸의 변화 모습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날 때부터 여신 몸매였던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조건 수치만 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와 모양을 잡으며 꾸준하게 운동과 식단을 병행했기 때문이죠. 혹시 그동안 내가 착각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다이어트 플랜을 체크해보세요. JJ 살롱드피 채널의 운동과 식단 정보를 참고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동영상 보러 갑시다. 다음 동영상 넘겨주세요.